안녕하세요. 서비스 중단 없이 DB 스키마 변경하기에 대해 발표할 백엔드 7기 모코입니다. 네, 지난 발표랑 비슷한 주제인 것 같은데요. 이번엔 무려 2탄을 준비해 왔습니다. 지난번이랑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번에는 서비스 중단 없이라는 부분에 초점을 두고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제가 지난번 발표에서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냥 오프라인 DDL을 사용하면 DB의 부하를 일으키고, 그러니까 오프라인 DDL을 온라인으로 마이그레이션 하려고 하면 DB의 부하도 생기고 롤백도 번거로우니까 그냥 점검 시간을 가지자, 중단 변경을 하자 였는데요. 이 발표를 했을 때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만약에 대규모 서비스를 운영 중인 상황에서 작은 기능에 대한 스키마 변경이 필요하면 그때는 그거 하나를 위해 전체 서비스를 중단해야 하는가? 만약에 그 잠깐의 중단이 큰 손실로 이어지는 서비스에선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그 생각을 해보니까 카카오톡이 그 스키마 하나 바꾸겠다고 새벽 4시에 점검을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사이에 사용자 유출도 심할 거고. 그러면은 무중단으로 스키마 변경하는 거는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서비스 중단을 하지 않고 안전하게 스키마를 변경할 수 있을까요? 스키마 변경이 서비스를 중단시키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베이스 계층의 테이블 락 문제인데요. 테이블에 DDL 실행 중에 이제 리드 락이 걸려서 읽기 쓰기가 차단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 용량이 클수록 락 시간도 같이 길어진다는 특징이 있고요. 네, 두 번째 문제는 애플리케이션 계층의 스키마 불일치 문제입니다. DDL을 실행하는 시점이랑 애플리케이션 코드가 변경돼서 배포되는 그 사이에 시간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변경된 테이블 구조에 기존 애플리케이션 코드가 이제 대응이 되지 않아서 이 불일치 문제로 예상치 못한 에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 계층의 테이블 락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 발표에서 다뤘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을 거고요. 잊어버리셨거나 아직 보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이 링크나 QR코드를 통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약을 해볼게요. 그 당시에 제가 발표에서 공유 드렸던 내용은요. DDL에는 크게 두 가지, 온라인 DDL이랑 오프라인 DDL이 있고, 온라인은 작업 간 DML을 허용하고 오프라인은 허용하지 않는다. 근데 이게 운영 상황에서는 치명적이니까 만약에 DDL을 실행하려고 한다면 꼭 조심해서 다음 두 가지를 해보자 였고요. 첫 번째는 공식 문서를 확인해서 실제로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DDL이 어느 알고리즘이나 락을 사용하는지를 확인하고 로컬이나 개발 환경에서 이 알고리즘이랑 락 종류를 명시해서 직접 테스트를 해보기를 권장드립니다. 두 번째 문제는 애플리케이션 계층의 스키마 불일치 문제입니다. 이 그림은 이제 기존의 테이블 구조가 있고 이거를 매핑한 애플리케이션 코드 JPA 엔티티 클래스가 있습니다. 네, 만약에 제가 이 기존 테이블 스키마에서 first name과 last name을 full name이라는 하나의 컬럼으로 합쳐보려고 해요. 근데 이렇게 스키마를 제가 바꿔버리면 기존 애플리케이션 코드에서는 full name이라는 컬럼이 없잖아요. 그래서 DB만 딱 바꿔버리면 애플리케이션이 실제 스키마에 대응이 되지 않아서 에러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첫 번째 문제에서는 테이블 락 문제를 말씀드렸고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온라인 DDL은 그대로 실행해도 괜찮고 오프라인 DDL은 온라인 마이그레이션 도구를 사용하는 걸 권장한다 라고 했었는데 사실 이 두 번째 스키마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다면 스키마 변경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든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든 애플리케이션은 문제가 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은 스키마 변경 전후를 모두 처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요걸 해결하기 위해서 확장 축소 패턴, expand contract 패턴이라는 걸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패턴은 먼저 확장을 하고 그 다음에 축소를 하자라는 개념인데요. 기존 스키마에서 새로 추가되는
테이블 또는 컬럼을 먼저 추가를 해주고요. 확장을 먼저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기존에 필요 없는 불필요해지는 컬럼이나 테이블들을 제거합니다. 이렇게 확장을 먼저 하고 축소를 나중에 한다라고 해서 확장 축소 패턴이라고 합니다. 이게 왜 도움이 될까요? 애플리케이션 코드랑 같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기존 스키마를 확장하고 축소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애플리케이션 코드를 확인해 보면 first name이랑 last name, full name을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엔티티 클래스는 스키마에서 확장을 했고 축소되기 이전 그 사이에 있는 스키마를 대응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어떤 게 좋냐면 저희는 실제로는 가운데 중간 과정의 스키마에 대해 대응을 했지만 변경하기 이전 기존 스키마 구조랑 변경된 이후 스키마 구조를 모두 대응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코드가 됩니다. 그리고 이 구조를 활용하는 방식이 이제 듀얼라이트 기법이 있는데요. 듀얼라이트는 기존 스키마 구조랑 신규 변경된 스키마 구조 양쪽의 데이터 쓰기를 모두 하는 방식입니다. 파란색 네모가 기존 스키마고 빨간색이 변경된 스키마인데 first name, last name을 합쳐서 full name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듀얼라이트 애플리케이션 코드를 보면 이 양쪽의 스키마를 전부 대응을 하고 있으면서 쓰기 작업을 할 때는 full name에 first name이랑 last name을 섞어서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애플리케이션 코드는 기존 스키마에서 데이터를 읽으면서 기존 스키마와 변경된 스키마 양쪽에 쓰기 작업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애플리케이션이 지금 쓰기 작업은 양쪽에 같이 하고 있는 게 맞는데 읽기 작업은 기존 스키마로부터만 하고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만약에 제가 듀얼라이트를 하면 양쪽 모두 데이터가 들어가니까 이제 그냥 변경된 곳에서 데이터를 읽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한다면 이 DDL마다 다른데 기존 데이터를 새로운 컬럼이나 구조로 마이그레이션 해야 되는 경우라면 기존 데이터를 복사해 줘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과정을 아직 수행하지 않은 상태라서 그냥 무작정 변경된 스키마에서 데이터를 읽으려고 하면 그 컬럼은 존재는 할 수 있어도 널 값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듀얼라이트를 하는 단계에서는 아직 읽기 작업은 기존 스키마에서만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면 괜찮은 것 같아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듀얼라이트가 끝나고 나서 애플리케이션 코드를 변경된 스키마 기준으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럼 결국은 제가 방금 말했던 기존 스키마에서 읽기 작업을 하고 있지만 이 변경된 스키마로 읽기를 전환시켜줘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거 한 번에 틀었는데 거기서 에러가 나버리면 한 번에 모든 사용자가 버그가 나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이거는 해소할 방법이 없을까요? 네, 있더라고요. 피처 플래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요건 뭐냐면 제가 변경된 스키마를 애플리케이션 코드가 읽도록 틀어야 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트는 비율을 점진적으로 높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기존 스키마 읽기 비율을 99% 잡고 신규 스키마 읽기 비율을 1%로 잡고 그 다음에 문제 없네? 그러면 5% 이제 회사 안에서만 읽게 해. 그 다음에 10%, 50%, 100% 이런 식으로 읽기 비율을 그러니까 변경된 스키마의 읽기 비율을 점진적으로 높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저희가 버그 장애가 났을 때 바로 대응을 할 수 있어요. 배포 없이도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보면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죠? 저 이거 카나리 배포랑 비슷한 개념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카나리 배포랑 피처 플래그는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고요. 차이가 있다면 카나리 배포는 인프라 계층에서의 점진적 전환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 번 요청을 쐈을 때 매번 서로 다른 왓스로 찌를 수 있거든요. 근데 피처 플래그는 DB랑 애플리케이션 계층에서의 점진적 전환이에요. 그래서 얘는 DB에서 식별자를 기준으로 플래그를 세워가지고 내가 여러 번 요청을 보내도 그 요청이 결국 같은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는 거라서
만약 그렇다면 항상 일관적인 응답이 반환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카나리 배포와 피처 플래그는 사용자 경험으로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서비스 중단 없이 DB 스키마를 변경하려면요, 제일 먼저 expand 스키마 변경 대상을 추가해줘야 돼요. 새 컬럼이나 테이블을 추가만 해요. 애플리케이션은 아직 기존 스키마를 쓰고요. 그 다음에 듀얼라이트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합니다. 신규 스키마랑 기존 스키마 양쪽에 모두 쓰기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읽기는 아직 기존 스키마를 해야 되고요. 신규 데이터는 양쪽에 모두 저장이 됩니다. 이렇게 듀얼라이트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한 상태에서 백필을 해줍니다. 기존 데이터를 신규 스키마로 마이그레이션을 해주는 거죠. 요거는 내부적으로 천천히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거라서 오래 걸릴 수밖에 없죠. 데이터가 많을수록. 그래서 스프링 배치 등을 통해서 배치 처리를 해줍니다. 백필도 끝났으면 이제 읽기 전환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읽기 전환은 요거는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데요. 피처 플래그를 통해서 신규 스키마 읽기 비율을 점진적으로 높일 수 있고, 나 그런 것까지 할 필요 없는데 싶으면 이 단계는 건너뛰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읽기 전환을 할 때도 듀얼라이트는 계속 유지를 해놔야 돼요.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롤백을 시켜줘야 되니까 기존 스키마에 대해서도 데이터는 남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듀얼라이트는 유지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애플리케이션 코드를 깔끔하게 만들어줘요. 피처 플래그가 100% 전부 읽기 전환 되었다는 가정하에 피처 플래그를 전부 지워주고 듀얼라이트도 지우고 기존 스키마에 관련된 코드가 전부 다 지워지는 거예요. 신규 스키마에 대한 코드만 남아있는 거예요. 애플리케이션에는. 그러면 애플리케이션은 여기까지 하면 정리가 끝나고요. 마지막으로 컨트랙트 DB에서 기존 스키마에 관련된 컬럼이나 테이블 같은 걸 삭제해 줍니다. 여기서는 애플리케이션이 더 이상 기존 스키마를 참조하지 않고 있어서 이제 DB를 지워도 DB에서 기존 스키마에 관련된 걸 지워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